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추석은 잘 지내셨나요? 고국은 긴 연휴 속에서 모든 가족이 한데 모여 송편도 만들고 정겨운 시간을 나눌 텐데요. 이곳에 사는 우리는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분위기가 덜하죠. 살짝 고국의 분위기나 사람의 정이 그리워지는 그런 때입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항상 작은 진실부터 찾아야 한다고 하죠. 큰 강물이 말랐을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피고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오늘 앞이 불안전하고 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배우면서 소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그저 작은 것을 비추는 방편일 뿐이니까요.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서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글은요. 하루에 5분 나를 바꾸는 긍정훈련 행복 에너지에서 준비했습니다. 긍정하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관념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받고 싶으면 먼저 주면 된다. 주는 것의 즐거움을 먼저 느껴보라는 뜻입니다. 먼저 준다는 행위는 언뜻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는 것에는 주고받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내가 먼저 커피 한 잔을 상대방에게 건네면 비록 얼마의 돈이 나가지만 상대방과 더불어 웃을 수 있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마음의 표현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기를 충전하는 셈인데 고맙게도 상대방이 커피와 도넛까지 들고 와서 다시 갚아준다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줄 수 있는 것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 받게 되는 긍정의 기운은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다행히 이러한 긍정의 법칙을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 허전한 상태의 또 다른 표현이며 긍정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먼저 주는 것으로 긍정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기쁨 중 주는 기쁨에서 오는 희열만큼 순수한 정서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팝송의 노랫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라는 남자가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는 폭풍우 치는 고속도로에서 한 노부부의 고장난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노부인이 그에게 돈으로 살해하려 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제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저도 전에 제가 아는 부인에게 해드린 것과 똑같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 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의 사슬이 부인에게서 끝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노부인은 어느 식당에 들러 친절하지만 몹시 지쳐 보이는 임신부 종업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식대를 위해 $100짜리 지폐를 내고는 노부인이 종업원에게 나머지를 가져도 좋다는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쪽지에 노부인을 도왔던 조라는 젊은이가 했던 말을 써놓았습니다. 사랑의 사슬이 당신에게서 끝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친 종업원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잠들어 있는 남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깨우지 않은 채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사랑해요, 조. 20대 중반의 사내가 낡은 트럭 한 대를 끌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 8군에서 영내 청소를 하청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물건을 실어서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여성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난처한 표정으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지나치려다 차를 세우고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외국 여성은 차가 고장이 났다며 난감해했습니다. 그는 무려 1시간 30분 동안이나 고생을 해서 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 여성은 고맙다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만한 친절을 베푸는 것은 관습이라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외국 여성이 주소라도 가르쳐달라고 사정을 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얼마 후 그 외국 여성은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바로 미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미8군 사령관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인 미8군 사령관은 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그는 끝내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분이 없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정히 저를 도와주시려면 명분이 있는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사령관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명분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령관님 영내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미군에서는 아직 쓸만한 차도 일정 기간이 되면 폐차를 시키더군요. 그 폐차권을 저에게 주시면 그것을 수리하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폐차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저에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8군 사령관으로서 그것은 조금도 힘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물로 처리하는 폐차를 주는 것은 어려운 부탁도 또한 특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하여 미8군에서 폐차시키는 차들을 인수해서 수리를 하고 운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츰 운송업을 확장시키며 큰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오늘날의 한진그룹은 그렇게 우연한 인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 조중훈 회장의 실화입니다. 먼저 주는 것에 인색한 세상. 개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먼저 내어주는 대신 먼저 받으면 주겠다는 심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얌체같이 받기만 하고 입을 싹 씻고 맙니다. 그러나 고 조중훈 회장의 이야기는 조건 없이 베푼다는 것에 깊은 감흥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치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상대편과 처지를 바꿔서 생각한다는 역지사지야말로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긍정의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 냉정하다고만 여겨졌던 법정에서 따뜻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당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6살의 A양은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무거운 보호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간호사를 꿈꾸던 활발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도 했습니다. A양은 그 사건 이후 학교에서 겉돌면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14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 삶이 재미있지도 않았고 살아야 할 이유도 못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절도죄로 붙잡혀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때였습니다. A양 사건을 재판하던 김귀옥 부장판사가 뜻밖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양에게 아무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가해자로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삶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군들 쉽사리 이 학생에게 가해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로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립니다. A양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눈물 범벅이 된 A양이 판사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어.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은 나지막히 따라 시작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그 순간 A양은 물론이고 A양의 어머니, 부장판사,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 법정, 경위 모두가 눈시울이 붉혀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학생 자신입니다.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지. 내 말 알았지? 손 한번 잡아보자.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은데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 정도밖에 못 해주겠구나. 이 따뜻한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지만 서울 가정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근래에 참 보기 드문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판사는 문제 학생을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돌아봐 준 것입니다. 즉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고 벌을 주는 대신 진심으로 보듬어 준 것입니다. 이처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우린 무척 흐뭇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훈훈한 정은 사라지고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역지사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뜻을 알고 쓰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가슴으로 느껴보면 역지사지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환절기인 요즘 낮과 아침 저녁의 기온차가 심하죠. 특별히 건강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더 시원해지는 좋은 날들인데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가족과 함께 짧은 거리라도 가족 여행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중한 가족의 중요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자연이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좋은 글로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김인실 대리사였습니다.